참고 모른 척해라. 그게 내가 이기는 길이다. 엄마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남편의 상간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울며 털어놓았을 때 돌아온 건 위로가 아닌 잔혹한 짓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알았어요. 진짜 복수는 소리 없이 시작된다는 걸.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동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 저에게도 평범한 일상이 있었습니다. 결혼 10년 차 38살의 김지연. 그게 바로 저였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남편 준호의 아침을 차려주고 저녁에는 그의 귀가를 기다리는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변화는 석 달 전부터 시작됐어요. 남편이 회식이라는 핑계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회사 일이 바쁠 수도 있고 승진을 앞둔 상황이니 당연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예전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도 제게 하루 일과를 물어보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대화조차 사라졌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서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밤중에도 몰래 화장실에서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 의심의 씨앗이 싹튼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또다시 회식이라며 나가려 할 때 저는 무심코 그의 차 열쇠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와요.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순간 당황한 듯한 눈빛을 보인 후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응. 일찍 들어올게. 그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시계 바늘이 밤 11시를 넘어서고 12시를 가리켰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아무리 늦어도 11시 전엔 들어왔는데 말이에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소파에 누워 잠든 척했어요. 남편이 조용히 들어와서 제 이마에 키스하는 대신 그냥 침실로 향하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뭔가 달라졌다는 걸. 남편의 향수 냄새가 평소와 달랐고 옷에서 나는 냄새도 낯설었습니다. 여자의 향수 냄새 같기도 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언제나처럼 정장을 입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제게 머물지 않는다는 걸. 마치 죄책감을 감추려는 듯 바삐 움직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 후로 며칠간 저는 남편을 관찰했어요. 핸드폰을 보며 혼자 웃는 모습, 화장실에서 몰래 통화하는 소리, 평소보다 신경 쓴 차림새까지 모든 게 수상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일주일 후에 찾아왔어요. 그날도 남편은 회식이라며 늦게 나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연히 마트에 가려다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남편의 차를 발견했어요. 이상했습니다. 회식을 간다며 나갔는데 차는 그대로 있었거든요. 호기심에 차 주변을 맴돌다가 운전석 창문 틈으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나도 보고 싶어. 내일 호텔에서 만날까?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남편의 목소리였지만 제게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달콤한 어조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져 있다는 걸.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 기다렸어요. 남편이 어떤 거짓말을 할지, 어떤 표정으로 저를 속일지 궁금했거든요. 1시간 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회식이 일찍 끝났어. 피곤하니까 먼저 잘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의 마음이 다른 여자에게로 향한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을 차려주며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10년을 함께 살면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제 옆에 앉아 있지만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그때 핸드폰에 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주소였지만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모님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메일을 열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모님, 저는 남편님 회사 회계팀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남편님 개인 통장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모르는 계좌로 이체되고 있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만나서 하고 싶습니다. 메일 끝에는 정미라는 이름과 함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외도뿐만 아니라 돈까지 빼돌리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갑자기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의 행동 변화, 늦은 귀가, 그리고 이상한 계좌 이체까지. 저는 곧바로 정미라는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회사 회계팀장으로 오래전부터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눈여겨봤다고 했어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알려드리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보실 것 같아서요. 정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매달 300만 원씩 모르는 계좌로 송금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계좌의 명의인이 할인이라는 젊은 여자라고 알려줬어요. 할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차에서 다정하게 부르던 그 이름이었거든요. 정미는 더 충격적인 정보를 알려줬어요.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호텔을 자주 드나든다는 것, 그리고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됐다는 것까지. 그날 오후 저는 정미가 알려준 호텔에 가봤습니다.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주차장을 돌아다니다가 남편의 차를 발견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호텔 로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CCTV 모니터를 슬쩍 훔쳐봤어요. 거기서 본 장면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남편이 젊고 아름다운 여자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모습. 그 여자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이 너무나 다정했습니다. 저 여자가 내 남편을 웃게 만든 사람이구나.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냉정함도 찾아왔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제 남편은 저를 배신했고 그 배신은 단순한 외도가 아닌 더 큰 계획의 일부라는 걸.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울고 불고 따지며 난리를 쳐야 할지 아니면 조용히 증거를 모아야 할지. 그때 친정 엄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늘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여자가 있단다. 감정에 휩쓸려 무너지는 여자와 차갑게 계산하며 이기는 여자.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감정에 휩쓸려 무너지는 여자가 되지 않겠다고. 대신 철저히 준비해서 남편과 그 여자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발견한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걸. 그리고 진짜 충격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정미와의 만남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 회사 근처 카페에서 그녀를 처음 봤을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는데 제게 건넨 서류 뭉치를 보는 순간 현실이 얼마나 참혹한지 깨달았습니다. 사모님, 이걸 보세요. 정미가 보여준 건 남편의 개인 통장 거래 내역이었어요. 매달 300만 원씩 할인이라는 이름으로 송금된 기록들. 그것도 벌써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더 심각한 게 있다고. 남편이 회사법인 카드로도 그 여자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호텔비, 식사비, 심지어 보석까지.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사모님, 사장님이 비밀 핸드폰을 하나 더 쓰고 계세요.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개인 사물함에 넣어뒀는데 정미의 말에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비밀 핸드폰이라니. 남편이 저 몰래 또 다른 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정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내일 사장님이 출장 가시는 날이에요. 그때 잠깐 빼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남편의 비밀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고 싶은 욕구가 더 컸어요. 다음 날 남편은 평소처럼 출장 가방을 챙기며 나갔습니다. 부산에 이틀간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저는 그가 나간 후 곧바로 정미에게 연락했습니다. 1시간 후 정미가 제게 가져온 건 작고 낡은 스마트폰 하나였어요.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보는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로 본 건 사진들이었어요. 남편과 젊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 그 여자가 바로 할인이었습니다. 29살로 보이는 아름다운 외모에 당당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아기 심장 소리 들었어요. 너무 빨라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기 아빠 닮아서 성격 급한가 봐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기라니.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10년간 갖지 못한 아이를 그 여자가 가진 거였어요. 손이 떨려서 폰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억지로 참고 계속 읽었습니다. 더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거든요. 준호 오빠, 우리 결혼식은 언제 할까요? 배가 불러지기 전에 하고 싶어요. 자기야, 나도 빨리 하고 싶어. 지연이 문제만 해결하면 바로 진행하자. 그 대화를 보는 순간 제 존재가 그들에게는 단순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1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아니라 그냥 없애야 할 장애물이었던 거죠. 더 읽어나가면서 할인이라는 여자의 본성도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계산적이고 당돌한 여자였어요. 오빠, 그 여자 언제까지 속일 거예요? 저는 이제 숨기기 싫어요. 당당하게 공개하고 싶어요. 지연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재산 정리가 끝나면 바로 정리할게. 그 대화에서 저는 남편의 진짜 계획을 알 수 있었어요. 재산을 몰래 빼돌린 다음에 저를 버리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쫓아내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할인의 다음 메시지였어요. 오빠가 저를 택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제가 점잖아요. 그 여자는 이미 38이고 아이도 못 낳는 몸이잖아요. 오빠에게 미래를 줄 수 있는 건 저뿐이에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한 건 남편도 아는 사실이었어요.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그때마다 남편은 괜찮다고 둘이서만 살아도 행복하다고 위로해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더 스크롤을 내리자 더욱 가증스러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오빠, 저 오늘 그 여자 봤어요. 마트에서 장 보는 모습 봤는데 정말 촌스럽더라고요. 저렇게 생긴 여자랑 어떻게 10년이나 살았는지 신기해요. 자기야, 그런 말 하지 마. 지연이도 나름대로는. 아니에요. 오빠는 너무 착해서 그런 거예요. 저라면 진작에 이혼했을 텐데. 제 외모를 졸업하는 그 여자의 메시지를 보며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들었어요. 저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가 제게 이런 식으로 험담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 메시지였습니다. 오빠, 우리 아기 성별 나왔어요. 아들이에요. 드디어 오빠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메시지 아래에는 초음파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어요. 작은 생명체의 모습을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움과 동시에 묘한 질투심, 그리고 깊은 슬픔까지. 제가 평생 갖고 싶어 했던 아이를 그 여자가 너무나 쉽게 가진 거였어요. 남편의 답장도 가관이었습니다. 정말 아들이야? 와, 정말 꿈만 같아. 우리 아들 벌써 보고 싶다. 그 메시지를 보며 깨달았어요. 남편이 저에게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고 했던 모든 말이 거짓이었다는 걸. 사실은 누구보다 아들을 원했던 거였죠. 계속 읽어 내려가자 더욱 구체적인 계획들이 드러났습니다. 오빠 언제 그 여자한테 말할 거예요? 저는 이제 배가 나와서 숨기기도 힘들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회사 재산 정리가 끝나면 바로 이혼 통보할게. 그 전에 너무 서두르면 재산 분할해서 불리해질 수 있어. 너무나 치밀하고 계산적인 계획이었어요. 저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며 뒤에서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할인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오빠, 저 내일 그 여자 앞에 나타날까 봐요. 그냥 사실을 다 말해버리고 싶어요. 제가 누군지,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어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 여자가 언제든지 제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정민은 제가 폰을 보는 동안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걸 보고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사모님,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도 충분히 유리한 증거가 될 거예요. 정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그런 결정을 내릴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들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제대로 된 계획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할인의 메시지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특히 아들을 임신했다는 소식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건 이틀 후였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 들어와서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어요. 여보, 출장 어땠어? 네, 좀 힘들었지만 잘 끝났어요. 그 대답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과연 정말 출장을 갔을까? 아니면 할인과 함께 다른 곳에 있었던 걸까?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에 저는 조용히 친정엄마께 전화를 드렸어요. 이 모든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거든요. 엄마, 저예요. 지금 통화할 수 있어요? 어머, 지연아. 이 밤중에 웬일이야? 무슨 일 있었어?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자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깨어날까봐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엄마, 준호가 바람을 피워요.
그것도 그 여자가 지금 임신까지 했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도 충격을 받으신 모양이었습니다. 뭐라고? 임신을 했다고? 네, 아들이래요. 제가 못 가진 아들을요. 그 순간 엄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지연아, 지금 어디 있어? 집이에요. 준호는 자고 있고요. 지금 당장 나와. 엄마가 그 이야기 들어줄게. 하지만 저는 머뭇거렸어요. 밤중에 집을 나가면 남편이 의심할 수도 있었거든요. 엄마, 내일 만나요.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알았어. 그럼 내일 아침에 엄마가 갈게. 그 전에 절대 그놈 앞에서 티내지 마라. 엄마의 말에서 뭔가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어요. 마치 이미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네, 알겠어요. 엄마, 지연아, 그 여자 이름이 뭐라고 했지? 할인이요. 29살이래요. 알았어. 내일 자세한 얘기 들어보자.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잠시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이는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 건지, 이런 배신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건지. 그때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누군가가 문자를 보낸 것 같았습니다. 화면을 확인해 보니 모르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지연 씨 맞죠? 안녕하세요. 저는 할인이에요. 내일 오후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할인이 직접 연락을 해온 거였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왜 갑자기 만나자고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엄마, 이 여자는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할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저는 지금 그녀의 게임에 말려들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약속대로 우리 집에 오셨어요. 남편이 출근한 지 1시간 후 초인종 소리와 함께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엄마의 표정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지연아, 어서 문 열어라. 엄마를 맞이하며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이틀 동안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웠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려 했거든요. 엄마는 거실에 앉자마자 제 얼굴을 찬찬히 살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저는 어젯밤 받은 할인의 문자부터 시작해서 남편의 비밀폰에서 본 모든 내용을 엄마께 털어놨어요. 1년 넘게 계속된 불륜, 매달 300만 원씩 빠져나간 돈,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여자가 아들을 임신했다는 사실까지. 엄마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후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엄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가 저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신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어요. 참아. 모른 척해라. 그게 내가 이기는 길이다. 저는 엄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는데 모른 척하라니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모른 척을. 지연아, 엄마 말 잘 들어라. 엄마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어요. 마치 비밀을 털어놓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복수가 있단다. 감정적으로 덤비는 복수와 차갑게 계산하는 복수. 전자는 순간의 만족을 주지만 결국 자신만 손해보게 되어 있어. 하지만 후자는 완전히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지. 엄마의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엄마, 저 여자가 임신까지 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게. 그래서 더욱 모른 척해야 하는 거야. 엄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감정적으로 나서면 어떻게 될지 알아? 그놈이 방어막을 치고 재산을 더 빨리 숨기고 그 여자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거야. 임신한 여자를 괴롭히는 악독한 아내라고 소문날 테고 엄마의 분석이 너무나 정확해서 소름이 돋았어요. 실제로 제가 할인과 맞서려 했다면 그런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엄마가 너 어릴 때부터 뭐라고 했지? 복수는 차갑게 해야 한다고. 뜨거운 분노는 판단을 흐리지만 차가운 계산은 상대방을 완전히 무너뜨려. 그때 저는 어린 시절 엄마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가족이 힘들어했을 때 엄마는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셨거든요. 대신 조용히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셨어요. 엄마, 혹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엄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그 전에 내가 할 일이 있어. 절대로 티내면 안 돼. 그놈과 그 여자가 방심할 때까지 완벽하게 모른 척해야 해. 하지만 엄마, 그 여자가 어제 저한테 직접 연락을 했어요. 만나자고 하던데. 엄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라고? 그 여자가 직접? 네,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요. 엄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어요. 만나지 마라. 아직 때가 아니야. 그 여자가 무슨 속셈인지 알아봐야 해. 그러면서 엄마는 핸드폰을 꺼내시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여보세요, 혜숙이야? 나 김경이야. 응, 잘 지내지? 혹시 지금 시간 있어? 급한 일이 생겨서 부탁드릴 게 있는데. 엄마는 10분 정도 통화를 하신 후 전화를 끊으셨어요. 지연아, 엄마 친구 중에 사설 탐정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그 여자 신상을 다 파보자. 저는 엄마의 행동력에 놀랐어요. 벌써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내 남편 회사 사정도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정미라는 사람 말고도 다른 정보원이 필요해. 엄마는 마치 작전을 짜는 장군처럼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왠지 무서워요. 지연아, 무서운 건 당연해.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그럼 평생 그놈들 좋은 일만 시켜주고 넌 바보가 되는 거지. 엄마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정말로 가만히 있으면 남편과 할인의 계획대로 모든 게 흘러갈 것 같았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죠? 엄마가 메모장을 꺼내시며 말씀하셨어요. 일단 증거 수집이 최우선이야. 그놈의 비리, 그 여자의 과거, 둘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까지 모든 걸 파야 해. 그러면서 엄마는 제게 할 일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어요. 넌 계속 평범한 아내 연기를 해. 그놈이 의심하지 않도록 더욱 다정하게 대해줘. 그 사이에 엄마가 뒤에서 모든 걸 준비할 테니까. 엄마, 그런데 그 여자가 계속 연락하면 어떡하죠? 무시해. 답장도 하지 말고. 그러면 그 여자가 조급해할 거야. 조급해지면 실수하게 되어 있어. 엄마의 심리전 전략에 저는 감탄했어요. 정말 모든 상황을 꿰뚫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엄마는 약속하셨던 대로 탐정을 데려왔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탐정이라고 합니다. 김 탐정은 제 상황을 들은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케이스는 많이 봤습니다. 중요한 건 증거 확보와 타이밍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조사할 수 있나요? 김 탐정이 메모장을 펼치며 설명했어요. 남편분의 동선, 그 여자의 신상 정보, 과거 이력, 금전거래 내역, 회사 내 비리 등등. 보통 한 달 정도면 웬만한 정보는 다 나와요.
엄마가 옆에서 덧붙이셨어요. 김탐정, 그 여자 약점도 찾아줘. 모든 인간은 숨기고 싶은 게 하나씩은 있을 거 아니야. 김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중간 보고 드릴게요.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엄마와 둘이서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모든 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엄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세상은 착한 사람이 이기는 곳이 아니야. 더 똑똑하고 더 치밀한 사람이 이기는 곳이지. 그러면서 엄마는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엄마가 너 나이였을 때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 내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을 때 말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불륜을 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엄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응, 있었지. 그때 엄마는 감정적으로 덤볐다가 크게 후회했어. 아무 준비도 없이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했더니 내 아버지가 오히려 당당해지더라고. 엄마의 목소리에 옛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깨달았어. 복수는 차갑게 그리고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걸. 다행히 내 아버지는 정신 차리고 돌아왔지만 그때의 경험이 엄마를 많이 바꿔놨어. 그때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엄마가 이렇게 차분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시는지. 엄마, 그럼 정말 모른 척 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지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지. 엄마가 다시 메모장을 펼치시며 말씀하셨어요. 일단 내 남편이 언제 그 여자를 공개할지부터 파악해보자. 임신 개월 수를 생각하면 늦어도 서너 달 안에는 뭔가 움직일 거야. 그동안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요? 엄마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재산 보호, 증거 수집, 언론 대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여자의 약점 찾기. 엄마는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지연아, 명심해라. 복수는 한 방에 끝내야 해. 두 번 기회는 없어.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엄마의 조언대로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맞이했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요. 저녁 준비해 둘까요? 남편은 제 모습을 보며 약간 놀라는 것 같았어요. 최근 며칠간 제가 조금 차갑게 대했거든요. 응, 고마워. 오늘 회사에서 좀 힘들었거든. 남편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과연 정말 회사 일이 힘들었을까? 아니면 할인과 만나느라 피곤했을까? 하지만 저는 티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 별일 아니야. 그냥 업무가 좀 복잡해졌을 뿐이야.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할인에게서 온 또 다른 문자였습니다. 지연 씨, 왜 답장을 안 하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꼭 만나야 해요. 저는 엄마의 조언대로 그 문자를 무시했어요. 대신 남편에게 더욱 관심을 보이는 척 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바쁘신 것 같은데 주말에는 같이 영화라도 볼까요? 남편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주말에? 회사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언제든 시간 되실 때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엄마께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오늘 할인이 또 연락 왔어요. 계속 만나자고 하는데 정말 무시해도 될까요? 엄마의 답장은 즉시 왔어요. 무시해. 그 여자가 조급해할수록 우리에게 유리해. 그리고 내일 김탐정이 중간 보고 온다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봐. 저는 엄마의 말을 믿기로 했어요. 비록 마음은 답답했지만 엄마의 계획을 따르는 게 최선인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김탐정이 가져온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어요.
할인의 과거 이력부터 시작해서 현재 상황까지 모든 게 낱낱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할인이 이전에도 유부남과의 불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습니다. 엄마가 보고서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봐라, 이 여자는 전문가야. 아마 처음부터 내 남편을 노렸을 거야. 그 말을 듣고 보니 모든 게 계획적으로 보였어요. 할인이 남편 회사에 나타난 것도 접근한 방식도 모두 의도적이었던 거죠. 엄마, 이제 어떻게 하죠? 엄마가 저를 바라보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 여자의 약점을 찾았으니까. 모든 인간은 두려워하는 게 있어. 이 여자의 두려움을 찾아서 그걸로 무너뜨려야 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엄마의 복수가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지를. 그리고 제가 지금 그 복수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전화를 하시더니 저녁을 함께 먹자고 하셨어요. 평소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뵙던 터라 별로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오늘 저녁에 와라. 중요한 손님이 오시거든. 중요한 손님이라는 말에 저는 궁금했어요. 혹시 남편 회사 관련 인사인가 싶었거든요. 알겠어요, 어머님. 몇 시쯤 갈까요? 6시에 와. 그리고 단정하게 차려입고 와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뭔가가 느껴졌어요. 조금 더 차갑고 단호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 댁에 가야 한다고 말하자 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오늘?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 중요한 손님이 온다고 하시던데요. 남편이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더니 말했어요. 그래, 알았어. 나도 같이 갈게. 평소 시댁 가는 것을 꺼려하던 남편이 먼저 따라가겠다고 한 것도 이상했지만 저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엄마께서 갑자기 전화를 하셨습니다. 지연아, 오늘 시댁에 간다고 했지? 네, 어머님이 손님이 온다고 하셔서요. 엄마의 목소리가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지연아, 혹시 그 손님이 누군지 알아? 모르죠. 회사 관련 인사인 것 같은데요. 엄마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만약 이상한 일이 생기면 절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라. 엄마가 항상 뭐라고 했지? 차갑게 관찰하고 기록하라고 하셨죠. 맞아.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원칙을 지켜라. 엄마의 말이 왜인지 불길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단순히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생각했어요. 오후 6시 저희는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시는데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좋은 옷을 입고 계셨어요. 어서 와라, 지연아. 그런데 시어머니의 인사가 평소와 달랐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고 미소도 어색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이미 한 사람이 와 있었어요. 뒤돌아서 있던 그 사람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할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지연 언니. 할인이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을 때 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남편의 상간녀가 시어머니 집에 당당히 앉아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남편도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금세 표정을 수습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할인아, 와 있었구나. 그 친근한 어조에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인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를 식탁으로 안내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자, 모두 앉아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식탁에는 4개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할인이 제가 평소 앉던 자리에 앉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 오른쪽, 즉 며느리가 앉는 자리였어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서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반대편 자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지연이는 저기 앉아라. 그 자리는 평소 손님이나 방문객이 앉는 자리였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일단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할인에게 음식을 권하시며 말씀하셨어요. 할인아, 많이 먹어라. 지금 몸조리가 중요한 시기잖니. 몸조리라는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시어머니가 할인의 임신 사실을 알고 계신 건가요? 할인이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직 입덧이 좀 있어서요. 어머님이라는 호칭에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할인이 시어머니를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시어머니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계셨거든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너도 알아야 할 때가 됐구나.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건지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곧 시어머니의 다음 말에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할인이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준호와 결혼할 거거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남편과 할인의 관계를 인정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정해진 일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인이 제게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게 되어서. 하지만 그 미안함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어요. 할인의 눈빛에는 오히려 승리감 같은 게 서려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넌 착한 아이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 할인이가 우리 집대를 이을 아들을 낳을 거거든. 그 순간 저는 엄마의 조언이 떠올랐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차갑게 관찰하라고 하신 말씀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님,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어머니의 대답은 더욱 잔혹했어요. 넌 내 갈 길을 찾아야지. 할인이가 들어오면 이 집엔 자리가 없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할인이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놨다는 것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자리는 이미 할인에게 넘어가 있었던 거였어요. 할인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언니, 저희도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기가 생겼으니까. 그러면서 할인은 자연스럽게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직 티나지 않는 배였지만 그 제스처가 저에게는 도발로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할인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주 잘 키워야지. 벌써 남자아이라고 했지? 네, 어머님. 의사가 아들이라고 확실히 해줬어요. 그 대화를 듣고 있자니 제가 완전히 배제된 느낌이었어요. 마치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들만의 가족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지연아, 미안해. 이런 식으로 알리게 되어서. 하지만 그 사과도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식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어요. 언제부터였어요? 남편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뭐가? 언제부터 계획하셨냐고요? 이 모든 걸?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시어머니가 답하셨습니다. 지연아, 이건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야.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해라. 운명이라는 말에 저는 허탈했어요.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단순히 운명이라는 한마디로 정리되다니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저희가 보상은 해드릴게요. 당분간 생활비 같은 것도. 그 순간 저는 폭발할 뻔했어요.
마치 저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취급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들렸습니다. 차갑게 관찰하고 기록해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라. 저는 깊게 숨을 쉬며 말했어요. 보상은 필요 없어요. 대신 하나만 물어볼게요. 뭐든 물어보세요. 할인이 대답했지만 제 질문은 남편을 향한 것이었어요. 여보, 저와 함께한 10년이 그렇게 의미 없었나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지만 그 눈빛에서 죄책감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만 보였습니다. 지연아, 우리 이미 끝난 관계였잖아. 그 말이 마지막 일격이었어요. 남편에게는 저와의 결혼이 이미 끝난 일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지연아, 괜찮니?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서 연락했어. 저는 그 문자를 보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엄마만이 제 상황을 걱정해주고 계셨거든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라. 할인이가 낳을 아이는 이 집의 정통 후계자야. 내가 10년 동안 못해준 일을 이 아이가 해낸 거지. 그 모욕적인 말에도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대신 할인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승리감에 가득 찬 그 얼굴을, 제자리를 당당히 차지한 그 모습을 말이에요. 할인이 제게 말했어요. 언니, 저도 이렇게 되길 원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랑이라는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과연 그들의 관계가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욕망과 계산의 결과일까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 굴욕을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도 않겠다고. 저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상황을 이해했어요. 모두가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아마 제가 울고불고 난리를 칠 거라고 예상했나 봐요. 하지만 더 할 말이 있나요?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너 괜찮니? 네, 괜찮아요. 오늘 많은 걸 배웠어요. 저는 가방을 들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집에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할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황급히 말했어요. 지연아, 같이 가자. 이야기할 게 많잖아. 아니에요. 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뒤에서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아마 제 예상 밖의 반응에 당황하고 있을 거였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엄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저예요. 지연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엄마, 오늘 시댁에서 할인을 만났어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그 여자를? 네, 그것도 가족이라고 소개하면서요. 저는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엄마께 털어놨어요.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말들, 할인의 도발적인 태도, 남편의 비겁한 모습까지. 엄마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후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잘했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엄마, 정말 화가 나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그래, 화날 만해. 하지만 그 화를 지금 쓰면 안 되고 나중에 써야 해. 엄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아, 오늘 일로 확실해졌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해. 무엇을요? 진짜 복수를. 오늘 그 여자가 내 앞에 나타난 건 선전포고야. 이제 우리도 맞서야 해. 집에 도착해서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오늘 굴욕을 당한 제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좋아. 내가 무너지는 척 해주지. 하지만 진짜로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그들이 방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였어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맞이했어요. 들어오세요. 저녁 드실래요? 남편이 놀라며 물었어요. 지연아, 정말 괜찮아? 네, 괜찮아요. 오늘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특히 이 복수가 얼마나 달콤할지를 말이에요. 그날 밤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댁에서의 굴욕이 저를 바꿔놓았어요. 분노와 절망 대신 차가운 계산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께서 일찍 오셨어요. 제가 전화로 어젯밤 일을 모두 말씀드렸거든요. 지연아, 어젯밤 잠은 잤니? 한숨도 못 잤어요, 엄마. 계속 생각만 했어요. 엄마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뭘 생각했는데? 복수를요. 어떻게 하면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지. 엄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어제까지의 내가 아니야. 엄마는 이미 계획을 세워오셨더라고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지연아, 어젯밤에 김 탐정과 통화했어. 그리고 내 남편 회사 내부 정보를 더 캐봤는데 생각보다 심각해. 어떻게 심각해요? 엄마가 서류를 펼치시며 보여주셨어요. 내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린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벌써 2년 넘게 계속되고 있었어. 그 서류를 보니 제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였어요. 단순히 할인에게 주는 용돈 수준이 아니라 회사 법인카드로 수억 원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내셨어요? 정미라는 친구가 생각보다 유능하더라. 그 아이가 밤새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줬어. 엄마는 계속 설명하셨어요. 남편이 할인 명의로 만든 비밀 계좌들,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빼돌린 자금들, 심지어 해외 계좌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엄마, 이런 걸 어떻게 증거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정미를 만나자고 했어. 그 아이가 핵심 서류들을 복사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 1시간 후 저희는 정미를 만났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가져온 자료는 놀라웠습니다. 사모님, 이걸 보세요. 정미가 보여준 건 남편이 직접 서명한 서류들이었어요.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모든 내역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어도 횡령 혐의로 고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여.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엄마가 정미에게 물으셨어요. 회사 내부에서 사장이 서명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가 뭐가 있지? 정미가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어요. 이사회 결의서, 주주총회 의결서, 그리고 이 사건 위임장 같은 거요. 이 사건 위임장? 엄마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네, 회사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때 쓰는 서류예요. 사장님이 자주 서명하시는 서류 중 하나거든요. 엄마와 제가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미야, 그런 서류를 사장이 집에 가져와서 검토할 때도 있지? 네, 종종 있어요. 특히 중요한 거는 집에서 차근차근 보시거든요. 엄마가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이제 내 역할이 중요해져. 그 서류들을 조작해야 해. 조작이요? 응, 이 사건 위임장에 내 이름을 넣는 거야. 그럼 법적으로 회사 경영권이 너에게 넘어와. 생각만 해도 아찔했지만 동시에 희망이 보였어요. 남편이 저를 배신한 것처럼 저도 그들을 배신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이 평소처럼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최근 며칠간 집에서 회사 일을 보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여보, 저녁 드세요. 아, 고마워. 오늘 서류 정리할 게 많아서 늦게 먹을게.
남편이 서재로 들어가는 걸 지켜본 후 저는 엄마께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지금 남편이 서류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일단 기다려. 남편이 잠들면 그때 움직여라. 미리 준비한 서류 가져왔지? 네, 준비됐어요. 엄마는 낮에 인쇄소에서 이사건 위임장 양식을 준비해 두셨어요. 제 이름이 수혜자로 적힌 완벽한 서류였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서재에서 나왔어요. 피곤한 얼굴로 침실로 향하더니 금세 잠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정리해둔 서류들 사이에 이 사건 위임장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그 서류를 제가 준비한 것으로 바꿔치기 했어요. 남편의 서명 스타일을 미리 연습해뒀기 때문에 완벽하게 모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서류를 챙겨 출근할 때 제 가슴은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보, 다녀오세요. 응,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늦을 거야. 남편이 나간 후 저는 즉시 엄마께 연락드렸어요. 엄마, 성공했어요. 정말 잘했어, 지연아. 이제 다음 단계야. 다음 단계요? 응, 이제 그 서류가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해. 그러려면 공증이 필요하거든. 엄마는 이미 공증 절차까지 알아보셨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회사의 법무팀에 있는 지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엄마,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까요? 지연아, 내 남편이 먼저 법을 어겼어. 회사 돈 횡령한 거 잊었니? 맞는 말씀이었어요. 남편이 먼저 불법을 저질렀으니 저도 그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미가 더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왔어요. 사모님, 할인명의 계좌에 대해 더 알아봤는데 이 여자가 받은 돈이 생각보다 많아요. 얼마나요? 지금까지 총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할인이 그 돈으로 강남에 오피스텔을 샀더라고요. 8천만 원이라는 액수에 저는 경악했어요. 남편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큰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오피스텔이 할인과 남편의 신혼집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엄마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셨어요. 지연아, 이제 확실해졌어. 그놈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보이지? 네, 엄마. 정말 치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해. 엄마는 김 탐정과 함께 더 큰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단순히 불륜을 폭로하는 수준이 아니라 남편의 모든 비리를 한 번에 터뜨리는 전략이었습니다. 지연아, 이제 마지막 단계야. 언론에 제보할 준비를 해야 해. 언론이요? 응, 단순히 이혼 소송으로 끝내면 안 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해. 엄마의 복수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였어요. 개인적인 안갚음이 아니라 완전한 파멸을 계획하고 계셨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왔어요. 요즘 들어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오셨어요? 회사에서 회의하다가 늦었어. 하지만 남편의 옷에서는 할인의 향수 냄새가 났어요. 분명히 그녀와 함께 있었을 거였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바쁘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남편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지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긴장했어요. 무슨 이야기요? 너도 알고 있겠지만 우리 관계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드디어 남편이 이혼 이야기를 꺼낸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지연아, 솔직히 말할게.
나한테 다른 사람이 있어. 저는 모른 척하며 물었어요. 다른 사람이요? 응, 그리고 그 사람이 임신했어.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충격받는 연기를 했어요. 임신이요? 그럼 우리는 미안해, 지연아. 정말 미안해. 남편의 사과가 우스웠어요. 이미 모든 걸 계획해놓고 나서 하는 형식적인 사과였거든요. 저는 눈물을 흘리는 척하며 말했어요. 여보, 저희가 이렇게 끝나야 하나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연아, 넌 좋은 사람이야. 분명히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위선적인 말에 구역질이 났지만 저는 계속 연기를 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정리하면 되나요? 한 달 정도면 될 것 같아. 재산 분할이나 그런 건 공정하게 할게. 공정하게라는 말에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이미 재산의 대부분을 빼돌려 놓고 무슨 공정한 분할이라는 건지.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엄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남편이 이혼 이야기 꺼냈어요. 드디어 나왔구나. 예상보다 빠르네. 한 달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좋아. 한 달이면 우리도 모든 준비를 끝낼 수 있어. 엄마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느껴졌어요. 지연아, 이제 시작이야. 진짜 복수가. 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뭘 알겠다는 거야? 엄마가 처음에 하신 그 말씀이요. 모른 척 하라고 하신 그 잔혹한 말의 뜻이. 엄마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제야 깨달았구나. 모른 척 하는 게 가장 무서운 복수라는 걸. 네,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배신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복수를 계획하는 사냥꾼이 된 거였어요. 남편과 하리는 아직 몰랐겠지만 그들의 운명은 이미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곧 완전히 뒤바뀔 예정이었어요.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 모든 더러운 진실이 씻겨 내려가길 바라는 것처럼 거센 빗줄기가 창문을 두들겼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곧 특보가 나올 거라고 엄마가 미리 알려주셨거든요. 오전 9시 제 예상대로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중견 건설업체 대표 김준호 씨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화면에 남편이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평소 당당하던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지연아, 뉴스 보고 있니? 네, 지금 남편이 체포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기분이야?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안 들어요. 그냥 당연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만 들어요. 그래야 정상이야. 감정적으로 동요되면 안 돼.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뉴스에서는 연이어 할인에 대한 보도도 나왔습니다. 임신한 상태로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할인 씨도 곧 조사를 받을 예정. 화면에 나온 할인의 모습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화려했던 화장은 번져 있었고 임신으로 인한 부기까지 더해져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군가가 급하게 벨을 연타하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시어머니였어요. 지연아, 문 열어라. 당장 문 열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을 부라렸어요. 평소 단정했던 모습과는 달리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 짓이지.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서며 소리쳤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시침이 떼지 마라.
우리 준호가 감옥에 갔는데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도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짓말 하지 마. 내가 뭔가 꾸민 거야. 시어머니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엄마께서 이런 상황도 미리 예상하고 대처법을 알려주셨거든요. 어머님, 제가 무엇을 꾸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실제로 시어머니는 저를 아무 능력 없는 여자로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다시 흥분하며 말씀하셨어요. 능력이 없다고? 그럼 이 모든 게 정말 우연이라는 거야? 네, 우연이에요. 아마 남편이 잘못한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잘못한 일? 우리 준호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맹목적인 옹호를 보며 저는 한심함을 느꼈어요. 아들이 횡령을 하고 불륜을 저질러도 여전히 감싸고 도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머님, 뉴스에서 나온 내용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말씀이세요? 거짓말이고 조작이야. 누군가가 우리 가족을 모함하는 거야. 그때 시어머니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그리고 할인이까지. 할인이는 우리 손주를 가진 몸인데 할인 이야기가 나오자 저는 냉소를 감출 수 없었어요. 어머님, 할인 씨도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던데요? 그것도 조작이야. 시어머니가 점점 더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연아, 솔직히 말해봐. 내가 뭔가 했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모든 게 진짜 우연이라는 거야? 네, 그저 진실이 밝혀진 것 뿐이에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제 뺨을 향해 날아왔어요. 짝! 따가운 통증이 얼굴에 퍼졌지만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엄마께서 이런 일도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 시어머니가 소리치며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저는 뺨을 만지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엄마 말대로 모른 척 했을 뿐이에요. 뭐라고?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모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시어머니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지연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님께서 할인 씨를 가족이라고 하셨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를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를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을 때 저도 똑같이 생각하게 됐어요. 남편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말이에요. 이제야 시어머니가 제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정미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정미는 시어머니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서 혹시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넌 누구야? 저는 김준호 사장님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정미라고 해요. 직원? 그럼 너도 알겠네. 우리 준호가 얼마나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지. 정미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사장님이 하신 일들은 모두 사실이에요. 뭐라고? 저희 회계팀에서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거든요. 할인 씨 명의 계좌로 이체된 모든 내역까지요. 시어머니가 정미를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 준호가 그럴 리가 없어. 정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보여주었어요. 어머님, 이것들이 모두 증거예요. 그리고 진짜 피해자는 사모님이에요. 피해자? 네, 사모님은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저희가 경찰 조사에서도 그렇게 증언했고요.
정미의 말에 시어머니가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정말로 준호가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 순간 시어머니의 다리에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제야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 손주는, 할인이가 가진 우리 손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정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할인 씨도 공범으로 조사받고 있어요. 임신 상태라서 구속은 안 됐지만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감싸주며 울기 시작했어요.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저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움과 동시에 약간의 동정심도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곧 엄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복수는 철저해야 한다고,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하신 말씀이요. 어머님,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절망도 가득했습니다. 지연아, 정말로 내가 한 거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께서 할인 씨를 며느리라고 했을 때 저는 이미 이 집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이 집 일에 관여할 이유가 없죠. 시어머니가 제 말을 곱씹어 보더니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이제 정말 끝인 거네. 네, 끝이에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나는 간다. 시어머니가 나가신 후 정미가 저에게 말했어요. 사모님,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네, 고생 많았어요, 정미 씨. 정미가 나간 후 저는 엄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모든 게 끝났어요. 시어머니도 왔다 갔니? 네, 제 뺨을 때리고 가셨어요. 괜찮니? 네, 전혀 아프지 않아요. 엄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정말 잘했어. 엄마가 자랑스럽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왜 모른 척하라고 하셨는지. 그래, 이제 깨달았구나. 진짜 복수는 소리 없이 진행되는 거야.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후속 보도가 나왔어요. 남편과 할인의 모든 비리가 상세히 공개되었고, 저는 순수한 피해자로 묘사되었습니다. 정미의 증언 덕분이었어요. 그녀가 경찰에게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피해자라고 확실히 해줬거든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었어요. 남편과 할인은 무너졌고 저는 깨끗하게 승리했습니다. 엄마의 복수는 정말 완벽했어요. 한 달 후 모든 것이 정리되는 날이 왔습니다. 남편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횡령 사건으로 인한 경영권 정리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엄마의 지시대로 조용히 지내왔어요. 언론에서는 저를 불쌍한 피해자로만 다뤘고 저 역시 그런 이미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엄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지연아, 오늘 준비됐지? 네, 엄마.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걱정 마라. 엄마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뒀어. 엄마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오전 10시 남편 회사 대회의실에서 주주총회가 시작됐어요. 저는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여러 주주들과 법무팀 변호사들이 참석해 있었어요.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사 대표이자 최대 주주였던 남편이 감옥에 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사회를 맡은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 회의의 주요 안건은 김준호 대표의 경영권 박탈 및 새로운 경영진 선임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뒤돌아보니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평소보다 더욱 단정한 옷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하는 것처럼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이 모두 엄마를 바라봤어요.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어요. 어느 분이시죠? 엄마가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김경희입니다. 오늘부터 이 회사의 법정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법정 대리인이요? 네, 김준호 씨로부터 이 사건을 위임받았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엄마가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시며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 사건 위임장이 있습니다. 김준호 씨가 직접 서명한 것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놀라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김 대표의 서명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엄마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김준호 씨 명의의 주식 75%가 지연 씨 앞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저 역시 놀랐어요. 엄마가 이런 계획까지 세워두셨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이것도 정식 절차를 거친 주식 이전 증서가 맞습니다. 엄마가 저를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지연아, 이제 일어나서 인사해라. 넌 이제 이 회사의 최대 주주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참석자들 중 한 명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그런데 김 대표가 언제 이런 결정을 내리셨나요? 엄마가 대신 대답하셨어요. 석 달 전입니다. 김준호 씨가 본인의 비리가 발각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처리해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엄마의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제가 이 사건 위임장을 바꿔치기한 그날 밤부터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회사 경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엄마께서 미리 알려주신 대로 대답했어요. 당분간은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급히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경찰관이었습니다. 김지연 씨 계신가요? 네, 저예요. 할인 씨 건에 대해 최종 수사 결과를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경찰관이 전한 소식은 통쾌했어요. 할인이 횡령 공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신 상태라서 출산 후 수감될 예정이지만 피해 회복과 관련해서는 김지연 씨께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나간 후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드라마틱한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일어서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회사 운영에 관한 문의는 저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들이 하나둘씩 회의실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엄마와 저만 남았을 때 저는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언제부터 이 모든 걸 계획하셨어요? 지연아, 내가 처음 남편 바람 이야기를 했을 때부터야. 그럼 제가 이 사건 위임장을 바꿔치기 한 것도 당연히 엄마가 시킨 거지. 하지만 넌 정말 완벽하게 해냈어. 엄마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엄마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런 완벽한 복수를 생각해내셨어요? 엄마가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엄마가 젊을 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세상에는 큰 소리치며 싸우는 사람과 조용히 승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어떤 차이가 있나요? 큰 소리치는 사람은 순간의 만족을 얻지만 결국 지게 돼. 하지만 조용히 승부하는 사람은 완전히 이기지. 엄마의 철학이 이번 복수에 그대로 녹아 있었어요. 모든 과정에서 저희는 한 번도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용히 실행했어요. 엄마, 그럼 하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 여자는 이제 끝났어. 횡령 공범의 미혼모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매장될 거야. 준호는요? 너네 남편은 최소 5년은 감옥에 있을 거야. 나오더라도 이미 모든 걸 잃은 상태일 테고. 엄마의 복수는 정말 완벽했어요. 남편과 할인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켰지만 저희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전혀 문제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법원 앞을 지나갔어요. 마침 할인이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임신한 배를 부여잡고 있는 할인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였고 절망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할인이 저희를 보더니 소리쳤어요. 지연,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당신이 진짜 복수의 여왕이었네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기억해라.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 없이 이기는 사람이야. 법원 계단에서 몇몇 사람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아마 저희의 이야기를 알고 있던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저에게는 승리의 팡파르처럼 들렸어요. 엄마와 함께 법원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이 정말 끝났구나. 그리고 저는 완전히 이겼구나.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제 마음이 전혀 무겁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홀가분하고 후련했습니다. 엄마가 늘 말씀하신 대로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는 것이었어요. 다만 그 방법이 조용하고 치밀했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네, 엄마.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순진하고 당하기만 하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알았어요. 세상에는 울면서 당하는 복수와 웃으면서 이기는 복수가 있다는 걸.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후자라는 것을 말이에요. 엄마의 가르침이 평생 제 마음에 남을 것 같았어요. 모든 인생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승화시키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요. 그 밤 저는 깊고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잠들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으니까요.